비가 올 듯 말 듯한 저녁, 회색 구름이 낮게 깔린 시청역 근처 골목은 퇴근 인파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골목 안쪽에 자리한 작은 백반집 청춘식당에서는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문틈 사이로 흘러나왔고 허기를 달래려는 사람들로 가게 안은 이미 가득 차 있었습니다. 테이블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와 하루를 정리하는 목소리들이 섞여 식당은 늘 그렇듯 분주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당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한 노인이 들어섰습니다. 이름은 한영수, 나이는 70을 훌쩍 넘긴 모습이었습니다. 영수의 점퍼는 색이 발해 있었고 여기저기 꿰맨 자국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바지는 무릎이 늘어났고 운동화는 오래 신어 발등이 접힌 채로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얇은 비닐봉지 하나를 손에 쥔 채 잠시 문 앞에 서서 안을 둘러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기대보다는 망설임이 먼저 담겨 있었습니다. 혹시 자리 있습니까?요. 영수의 목소리는 작고 낮았습니다. 식당 아주머니는 바쁜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노인을 한번 훑어보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자리가 없어요. 조금 기다리셔야 해요. 말은 공손했지만 기다리라는 말 속에는 오래 서 있어도 괜찮겠느냐는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구 쪽으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 사이 몇몇 손님들의 시선이 노인에게로 향했습니다. 누군가는 반찬을 더 달라며 손을 들었고 누군가는 노인의 젖은 신발을 힐끗 보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양복 차림의 중년 남성 하나는 동료에게 작은 목소리로 여기 분위기 다 망치내라고 말했고 그 말은 완전히 숨겨지지 않은 채 영수의 귀에 닿았습니다. 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어깨가 눈에 띄게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때 창가 쪽 테이블에서 혼자 식사를 하던 청년이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민재, 25살의 청년이었습니다. 민재는 인근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로 하루 일과가 끝난 뒤 이 식당에서 저녁을 먹는 것이 습관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작업복 위에 바람막이를 걸친 그는 손등에 장기스가 남아 있었고 얼굴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민재는 자리에서 일어나 영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의식하지 않는 듯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 제가 잠깐 일어날게요. 식당 안의 공기가 순간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아주머니도 손님들도 잠시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영수는 당황한 듯 손을 내저으며 사양하려 했습니다. 아이고, 아니에요. 괜히 민폐를 끼쳐서 하지만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테이블 의자를 빼며 다시 한번 자리를 권했습니다. 그 행동에는 계산도 동정도 아닌 자연스러운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 민재는 자신의 밥그릇을 밀어놓고 아주머니를 불렀습니다. 여기요, 어르신 식사 하나 더 주세요. 제가 같이 먹을게요. 아주머니는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수는 밥상이 놓이는 동안 민재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왜 이런 친절을 베푸는지 묻지 않았고 그저 고개를 숙여 고맙습니다라는 말만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민재는 웃으며 괜찮다고 말했고 두 사람 앞에는 따뜻한 국과 밥이 놓였습니다. 그날 식당 안에서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이 평범해 보이는 한 번의 자리, 양보와 한 끼의 식사가 앞으로 10년의 시간을 건너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밥상 위에 김이 모락모락 올랐습니다.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하자 한영수는 순간 눈을 깜빡였습니다.
오래전 아직 아내가 살아있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 퇴근 후 집에서 먹던 저녁상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기억은 이내 사라지고 다시 현실의 식당 풍경이 눈앞에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국 먼저 드세요. 뜨거워요. 박민재는 자연스럽게 국그릇을 영수 쪽으로 살짝 밀어주었습니다. 말투에는 어색함이 없었고 굳이 상대를 배려한다는 느낌을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영수는 그 모습이 오히려 더 고마웠습니다. 동정이 아닌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하는 태도였기 때문입니다. 영수는 숟가락을 들어 국을 한 입 떠먹었습니다. 뜨거움에 잠시 입을 떼고 숨을 고른 뒤 다시 천천히 씹었습니다. 요즘은 이런 집도 많지 않은데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자 민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 반찬도 매일 바뀌어서 좋아요. 일 끝나고 오면 집밥 먹는 기분이라서요. 그 말에 영수는 민재를 다시 한번 찬찬히 바라봤습니다. 거칠어진 손, 해진 작업복, 그리고 그 속에서도 흐트러지지 않은 눈빛. 민재 역시 가진 것은 많지 않아 보였지만 그 모습은 영수가 요즘 자주 마주하는 냉랭한 세상과는 달랐습니다. 젊은 사람이 힘들 텐데. 영수의 말에 민재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다들 힘들죠 뭐. 그래도 오늘은 밥같이 먹을 분이 생겨서 덜 힘든 날입니다. 그 말에 영수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누군가와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대화를 나눈 것이 얼마만이었는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천천히 밥을 씹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공장에서 일하던 이야기, 허리가 상해 일을 그만두게 된 사연, 그리고 가족과의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라는 사실까지. 영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말 사이사이에는 오래 쌓인 시간의 무게가 묻어 있었습니다. 민재는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보지도 않았고 고개를 끄덕이며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버티셨네요. 그 한마디에 영수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위로 같지도 평가 같지도 않은 말이었지만 이상하게 가슴 깊숙한 곳을 건드렸습니다. 식사가 끝날 즈음 영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민재의 손에 놓인 계산서를 보고 황급히 말했습니다. 아이고, 안 됩니다. 제가 제 몫은 하지만 민재는 고개를 저으며 계산서를 접어 넣었습니다. 괜찮아요. 오늘은 제가 덕 좀 받습니다. 식당을 나서며 영수는 몇 번이나 뒤돌아 민재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재는 손을 흔들며 웃었고 그 모습은 영수의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좁은 고시원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아직 이런 사람이 남아있구나.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만난 그 청년이 10년 뒤 다시 자신의 인생 앞에 나타나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서게 될 줄은요.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박민재의 일상은 다시 반복되는 듯 보였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현장으로 나가고 해가 기울 무렵에야 작업복에 묻은 먼지를 털며 골목을 걸어 내려오는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민재의 마음 한편에는 이상하게도 식당에서 만났던 노인 한영수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특별한 말을 나눈 것도 아니었고 대단한 도움을 준 것도 아니었지만 그날의 밥 한 끼가 묘하게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영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허름한 외투를 입고 하루를 보내면서도 그는 자꾸만 그 청년의 말투와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오늘은 덜 힘든 날입니다. 그 말이 귓가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누군가와 밥을 먹고 자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다는 것이 이렇게 큰 위안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뒤 영수는 다시 그 식당 앞에 섰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저 그날처럼 따뜻한 국 한 그릇이 먹고 싶었고, 혹시나 그 청년을 다시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을 뿐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식당 안은 점심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잠시 서 있다가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익숙한 뒷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민재였습니다. 그는 영수를 발견하자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고 이내 반가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또 뵙네요. 그 한마디에 영수의 입가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굳이 어색한 인사도 필요 없었습니다. 민재는 자연스럽게 물을 따라 주었고 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식당 주인은 두 사람을 힐끔 보더니 말없이 반찬을 하나 더 올려놓았습니다. 그 작은 배려가 식탁 위 공기를 더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민재는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와 혼자 지내고 있다는 것, 큰 꿈은 없지만 성실하게 살고 싶다는 바람, 그리고 언젠가는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고 싶다는 생각까지. 영수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은 날의 자신도 비슷한 마음이었음을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말이야, 결국 어떻게 살았느냐가 남는 거야. 영수의 말에 민재는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날의 식사는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헤어지기 전 다음에 또 보자는 말을 자연스럽게 나눴습니다. 영수는 골목을 걸어 나오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 청년과의 인연은 자신에게 남은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주어진 작은 선물일지도 모른다고요. 그리고 그 인연이 훗날 어떤 파문을 일으킬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한 채였습니다.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렀습니다. 계절이 한 번, 두 번 바뀌는 동안 박민재와 한영수는 식당에서 몇 번 더 마주쳤고 그 만남은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약속을 정한 적은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비슷한 요일, 비슷한 시간에 두 사람은 그 식당에 앉아 있곤 했습니다. 말수가 많아진 것도 아니었고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지만 그 자리는 어느새 서로에게 익숙한 쉼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재는 식사 도중 휴대전화 화면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현장 일이 줄어들어 당분간 쉬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민재는 괜찮은 척 웃었지만 숟가락을 쥔 손끝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영수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반찬 하나를 민재 쪽으로 밀어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 살다 보면 발이 묶이는 때가 옵니다. 그때를 실패라고 부르진 말아요. 잠시 숨 고르는 거죠. 그 말은 훈계도 조언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래 살아본 사람의 경험담처럼 담담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숙인 채 밥을 씹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민재는 식당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수는 식당 문을 열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안쪽을 바라봤지만 민재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영수는 괜히 국이 싱겁게 느껴졌고 식사를 서둘러 마친 뒤 식당을 나섰습니다. 골목을 걸으며 그는 마음 한켠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인연이란 원래 이렇게 조용히 끊어지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영수의 삶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오래 미뤄두었던 건강검진 결과가 좋지 않았고
병원과 고시원을 오가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몸이 아프자 마음도 함께 가라앉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혼자 견뎠겠지만 이제는 문득 누군가에게 안부를 묻고 싶은 날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 사람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어느 비 오는 오후 영수는 병원에서 나와 벤치에 앉아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르신? 고개를 들자 말끔한 셔츠 차림의 민재가 서 있었습니다. 예전의 작업복 차림과는 달랐지만 눈빛만은 그대로였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동시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영수는 알았습니다. 인연은 사라진 게 아니라 잠시 다른 길을 걷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요. 비가 그친 뒤의 공기는 유난히 맑았습니다. 병원 앞 벤치에 나란히 앉은 박민재와 한영수는 잠시 말없이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빗물이 씻어낸 거리처럼 두 사람의 마음에도 묵은 감정이 조금씩 가라앉는 듯했죠. 민재는 이전보다 단정해진 옷차림이었지만 어깨에 실린 책임의 무게는 오히려 더 커 보였습니다. 민재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근황을 꺼냈습니다. 현장을 떠나 기술을 다시 배우게 되었고 작은 회사에서 관리 업무를 맡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쉽지 않았고 실패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 표정에는 자랑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누군가의 성장을 지켜보는 기쁨이었습니다. 어르신, 그때 식당에서요. 민재는 말을 고르듯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자리를 양보하고 밥을 대접한 게요. 사실 대단한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았어요. 영수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게 말이죠. 사람 인생에선 제일 어려운 겁니다. 그는 잠시 손등을 바라보다가 덧붙였습니다. 그렇게 해야 할 걸 그냥 하는 것. 영수의 건강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병원비가 부담이 되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졌다는 말에 민재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그는 즉시 도움을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병원 앞 식당을 함께 찾아가자고 했습니다. 예전 그 식당과는 달랐지만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식탁 앞에서 영수는 문득 오래전 결심을 떠올렸습니다. 젊은 날 자신의 선택 하나가 누군가의 삶에 작은 불씨가 되길 바랐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불씨가 이렇게 다시 돌아와 자신을 비추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민재 씨, 영수는 낮게 불렀습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베푼 걸 기억 못해도 받은 사람은 평생 잊지 않습니다. 민재는 그 말을 듣고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그날의 선택이 자신을 특별하게 만들었다기보다 앞으로의 선택을 지켜주는 기준이 되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기준이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서 더 큰 결정을 요구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그날 헤어지며 두 사람은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쌓여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는 사실을 이제 둘 다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연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큰 전환점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박민재의 삶은 눈에 띄게 바빠졌습니다. 회사 일은 점점 늘어났고 책임지는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단순히 지시를 따르던 위치에서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민재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넥타이를 매만지며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오늘도 사람을 먼저 보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 하고요. 한영수와의 만남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예전처럼 자주 보지는 못했지만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병원 근처 국밥집, 시장 안 칼국수집, 값비싸지 않은 곳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영수의 몸 상태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지만 표정만큼은 전보다 밝아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하루를 버티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재는 회사에서 중요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의 실무 책임을 맡아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조건은 파격적이었고 성공하면 인생이 달라질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사업 대상지에는 오래된 상가와 그 안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노인들이 살고 있다는 설명이 덧붙었습니다. 민재는 서류를 내려다보며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허름한 식당에서 만났던 영수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며칠 동안 민재는 잠을 설쳤습니다. 회사에서는 빠른 결정을 요구했고 주변에서는 이 기회를 놓치면 바보라는 말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민재는 자연스럽게 영수를 찾아갔습니다. 말없이 식사를 하던 중 민재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성공과 양심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는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영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던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만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밤에 잠이 오는지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은 민재의 가슴에 깊게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오래전 자신이 누추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린 선택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움직였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선택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결정의 날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회의실 한가운데 앉은 박민재는 두꺼운 서류철을 앞에 두고도 페이지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회사 임원들의 시선이 그에게 모였고 숫자와 일정, 수익률이 차례로 제시됐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는 가운데 민재의 머릿속에는 다른 장면이 겹쳐졌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의 한영수가 식당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던 모습, 그리고 그에게 자리를 내주던 자신의 손길이었습니다. 민재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업의 전제 조건을 수정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기존 상가 세입자들과 노인들에게 충분한 이전 기간과 보상, 그리고 대체 생계 공간을 마련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단번에 식었습니다. 누군가는 현실성이 없다고 했고 누군가는 수익이 줄어든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책임을 맡을 수 없다고요. 회의는 길어졌고 결론은 보류되었습니다. 민재는 회의실을 나서며 자신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분명히 느꼈습니다. 출세의 지름길을 비껴갔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그럼에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묘한 확신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민재는 영수를 찾아갔습니다. 말없이 국을 떠먹던 영수는 민재의 표정만 보고도 무언가를 짐작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회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조건을 일부 수용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이전과는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안의 중심에 민재가 서게 되었습니다. 민재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성공의 모양은 하나가 아니며 선택의 무게는 결국 사람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요. 그날 밤 영수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젊은 날 적어둔 이름들과 연락처 사이에 민재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지켜보는 일만큼 노년의 시간을 단단하게 붙잡아주는 것도 없다는 듯이요. 10년이라는 시간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세상을 바꿔놓았습니다. 박민재의 이름은 이제 업계에서 신뢰를 상징하는 이름이 되어 있었습니다. 빠른 이익보다 사람을 먼저 고려하는 결정, 숫자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중시하는 태도는 처음엔 비효율로 보였지만 시간이 흐르며 가장 안정적인 성과로 돌아왔습니다. 민재는 어느새 회의실의 가장 앞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의 말 한마디에 수많은 선택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민재는 한 오래된 식당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간판은 바뀌었지만 자리 배치와 창가 풍경은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민재는 잠시 주변을 둘러본 뒤 창가 쪽 자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한영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세월이 더해진 얼굴, 조금 더 굽은 허리였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기다리셨죠? 민재는 낮게 인사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영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오래전과 다름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기다리는 사람이 생겼네. 그 한마디에 민재의 가슴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식탁 위에 음식이 놓이고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민재는 문득 처음 만났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자리를 양보하고 계산서를 집어들고 별것 아니라 여겼던 그 선택. 그 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영수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그날이요.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영수는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식당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그냥 밥 한 끼 얻어먹었을 뿐이에요. 그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자기가 어떻게 대했는지보다 어떻게 남았는지가 더 오래 갑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성공이란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에 조용히 다리가 되어주는 일이라는 것을요. 두 사람은 식사를 마치고 함께 식당을 나섰습니다. 민재는 자연스럽게 영수의 걸음에 속도를 맞췄습니다. 문 앞에서 헤어지며 영수는 민재의 손을 잠시 잡았습니다. 그날 자리를 내준 건 나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마 당신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을 겁니다.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당 문이 닫히고 각자의 길로 걸어가며 그는 확신했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건 거창한 결단이 아니라 누군가를 사람으로 대하는 단 한 번의 선택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선택은 세월이 지나도 조용히 사람의 인생을 이끌고 간다는 사실을요.